긴 연휴가 끝나고 시작된 10월 국회가 지금 강대강 배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 고비는 이제 모레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될 텐데요. 자,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처리 방향을 이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내 여론이 무척 부정적이다, 부결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공백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취임하는 데 따른 사법부 공황이 더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 과정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던 만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임명 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사법 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민주당의 당론 부결 지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만약 부결된다면 이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봤을 때 이게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맞는 건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요, 물론 이제 좀 더 뭐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런 사람이 판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판결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3년 깎아주는 항소심까지, 왜 그 사이에 무슨 일일지 모르잖아요. 합의가 안 된 게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사건도 모르면서 3년 깎아줬다 해서 결격 사유면 우리나라 판사 중에 대법원장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은요, 거짓말까지 해가 녹취해가 국회 허위 공문까지 보냈잖아요. 임성근 판사. 그다음에 그 아들 며느리 그 관사에 1년 3개월 동안 관사 재테크했고요. 손자 위해서 놀이터까지 만들어 줬잖아요. 이런 분도 민주당이 다 통과시키고 국민의힘이 했잖아요. 뭐 누가 한들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못합니까? 그분도 합의로 통과시켜 주는데, 저는 사소한 허물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이러면 이게 과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리고 제가 민주당한테 경고하는 게요, 파출소 도둑놈이 파출소 지나가가 하면 경찰서 나옵니다. 이 말은 이균용 후보자 낙마되면 더 강성, 더 보수 후보가 또 넣을지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 그런 게 소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피해간 데서 다음에 그럼 민주당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할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런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더한 후보를 내세운다? 계속이다. 그러면 계속 부결될 것이다. 근데 왜냐면 이분은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볼까요? 김학의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정 시청도 이분이 다 기각했어요. 검찰이 한번 수사를 잘못했는데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가 법원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스스로 날려버리면서 사법부신을 초래한 대표적인 장본인 중에 하나고요. 이분이 또 법원 내에서 이른바 동료들이 평가하는 다면 평가에서 항상 거의 최하위 꼴찌권이에요. 그러니까 동료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법원 내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있죠.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논란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문제, 뭐 그다음에 신고를 제대로 안 한 문제, 그다음에 증여세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의혹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위법한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확인을 하고도 그 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찬성할 수 있을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현실을 직시하시고 지금이라도 재청을 철회하고 다시 좀 합리적인 인사, 누가 봐도 보수적 색채를 가진 인사라도 좋아요. 당연히 보수 정부니까 그런 분들을 추천하시겠죠.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흠결이 없어 보이고 보수적이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추천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야당에서 이걸 거부할 명분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야당 대표에 대한 나중에 재판을 지원할 목적이다? 대법원 가려면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 1심, 2심 판사들의 지나가는 것만 해도 몇 년이에요. 그러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이런 인사들만 추천하실 겁니까? 그걸 오히려 묻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이 안 와닿는 게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덕수 총리는 그렇게 비합리적인 인사여서 저번 달에 해임 동의안이 통과가 됐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게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해임 동의안 통과된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부의 실질적인 총괄하시는 분이랑 사법부의 수장이 지금 동시에 마비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이유가
비단 그냥 이균용 후보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봐요. 애초에 9월 25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해서 원래 통과될 거라고 했었는데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본회의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좀 이게 일이 연기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러는 와중에 또 뭐 대통령한테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 뭐 파면시키고 이러는 와중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 며칠 전부터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이 부결로 좀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해서 사법부, 행정부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가? 저는 이 이유에는 결국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있을 뭐 재판, 대장동 게이트도 이제 곧 다시 재판이 시작되고 백현동이나 사실 그 대부 송금 같은 경우도 내일이라도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또다시 구속에 대한 방탄을 넘어서 재판 방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댓글 좀 소개해드릴게요. 아니, 예. 저런 사람 대법원장으로 앉히면 대체 어떤 판결이 나올지 걱정입니다. 대법원장 없어도 대법원은 굴러갑니다. 제대로 된 사람 뽑아야 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퇴. 국민이 피해보는데 민주당 책임지실 겁니까? 민주당은 그냥 낙마가 목적이다. 묻지마 낙마.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 서 변호사님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 그 12살짜리 아동과 관련된 거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하고 가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달라진 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해서 당시 법조계 안에서도 이례적인 판단이라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판결이었습니다.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가해자에게 관대해요. 피해자에게 박약합니다. 그것은 역사관에서도 드러나요. 이분이 무슨 본인은 뭐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한국 문화재가 잘 보존된 게 일제 영향이다.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하면 나중에 또 사법농단 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고 위험한 판결을 많이 한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부끄러워서라도 대법원장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지 저는 이 철면피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게 문제다. 저는 서정호 변호사님도 딸도 있고 하실 텐데 이런 성범죄 사건들 보면서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피해자들 보면 안타까운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감형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게 무슨 작은 흠결? 어떻게 이런 게 작은 흠결입니까? 12살짜리 꼬마아이가 이런 끔찍한 폭행을 당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암담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 별거 아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